계속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 집 마련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네네네.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내 집 마련 했어요. 그래서 1주택 정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하나라는 맞아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가지 선택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급지 갈아타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주택이 있는데 올랐다. 시세가 올라서 매도할 때 조금 더 보태서 혹은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상위급지를 갈아탈 수도 있고, 두 번째, 나는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못 갈아탄다. 우리 애기 지금 사춘기다. 못 갈아탄다라고 할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로 부족하다. 네. 네, 그래서 실거주,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투자용으로 이렇게 두 채를 매수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이 집 한 채 충분하다. 혹은 이 집이 찐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1주택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언가의 본인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의 그 1차원적인 지역 분석 혹은 입지 분석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가져오는 게 뭐 3억으로 살 수 있는 거, 5억으로 살 수 있는 거 비슷한 그릇군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얘를 사나 뭐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크게 차이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뭐 어떤 집이 더 오를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그 더 나아가서 입체적으로 어떤 얼개를 짜서, 그러니까 어떤 틀이죠. 네. 로드맵을 짜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갈아타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얼개를 짜는 게 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좀 이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가진 건 좀 사실 좀 없고 별로 이렇게 좀 중심지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막 연일 신문에 나오는 거 막 빵빵 가니까 맞아요. 이게 좀 조급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잘 되겠죠? 잘 됩니다. 네. 좀 이제 핵심지 이렇게 계속 갈아타면서 혹은 추가 매수해서 합쳐서 핵심지로 갈아타야죠. 네,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 꼭 다 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뭔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찐돌로 가니까 뭔가 1주택인데 네.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했는데, 네. 갈아타기에 있어서 제가 이것만 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너무 좋은 겁니까? 거여서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당연히 알고 계시고, 네. 제방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또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게 좋은 주택, 완전 찐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네. 뭐 그 주택 한 채로도 충분한데, 저희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찐돌로 네. 가기 위한 루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네. 이제 보시면은 1주택을 매수를 해요. 네. 매수를 하는데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겠죠. 네, 재개발 그런 가능성이 재건축을 있는 매수를 걸로. 해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를 합니다. 꼭 관차 전에. 관차 전에 매수를 하는데, 또 이 한 채만으로는 또 찐돌로 가기 위한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요. 길게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네. 관차 전에 매수해서 대체주택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네. 대체주택을 매수할 돈이 어디냐.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관차 전에 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지, 네. 아니면은 혹은 이주 시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면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서 맞아요. 대체주택을 마련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관처전에 정비사업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종전주택의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그렇죠. 사업시행 인가 후라면 언제라도 괜찮아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괜찮고, 그리고 철거 이후에도 괜찮고, 이런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마련을 하죠. 그럼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얘네는 찐돌은 아닌데 이 두 채를 쭉 그 종전주택이 신축이 되기 전까지 가져갈 수 있죠. 그럼 보통 제가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조사를 했더니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걸렸어요. 6년에서 8년. 네. 그러면 한 6년에서 8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6년에서 8년 정도를 꽤 괜찮은 주택을 두 채를 이제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대체주택을 그냥 신축으로 하시면 좋아요. 왜 신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신축이 모멘텀이 좀 크잖아요.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네, 그러면서 그렇지. 처음에는 신축을 전세를 끼고 매수하셔도 돼요. 투자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6년에서 8년 정도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면 그 신축의 가치가 크게 낮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대체주택은 신축 아파트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답이 나오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잘 짜야 돼. 1차적인 입지 분석, 뭐가 더 좋니도 중요하지만 이 틀을 잘 짜서 내가
이 관처전의 제재가 뭐 강남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강북권에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종전주택과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를 내가 실거주하면 되게 좋은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장특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실거주 주택에서도 절세를 최대한 받으면서 이 두 채를 합해서 찐강남으로 이제 찐돌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뒤에 것들은 이제 준공 후 3년 이내에 이사하고 입주하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매도하고 이런 것들 절세 해서 이걸 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살고 싶은 곳에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렇구나라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되게 좀 필사하시면서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에게 설명하시면서 이해되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실수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했는데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매수한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에 한 채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로 종전주택 매수한다든지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잘 하면은 자산이 엄청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비교적인 적당한 재개발, 재건축 될 만한 그런 걸 사. 그럼 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 8년 걸린다는 거죠. 더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또 뭔가 모멘텀을 일으켜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체주택을 사는데 이왕이면 이거를 신축으로 하면 좋겠다. 네.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5, 6년 정도 지나면 괜찮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실거주해도 되고 여러 개 되면 안 되면 새끼고 살았다가 1년만 거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이게 먼저 샀던 관처자는 종전주택이 신축으로 되면서 3년 안에 얘를 팔면 비과세가 돼요. 네. 그리고 얘도 나중에 비과세가 돼요. 다 비과세. 비과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절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애매한 주택을 두 채를 쭉 2주택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매도 하면은 첫 번째 매도한 주택에서 세금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얘는 단지까지 대충 나온다 몇 개 지금. 정말 많이 나. 왜냐면은 저는 지금 강남으로 가져왔는데 강남이 아니어도 돼. 너무 돼요. 아니어도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핫한 지역에 퍼져 있는 곳 중에서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잘 보시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서울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3억 내외로 매수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1억대도 있어요. 수도권까지 돌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네. 자, 아까 전에 지금 종전주택 대체주택을 활용한 비과세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개포신축 찐돌까지 어떻게 보면 왔죠.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내가 30대야. 그렇지. 혹은 내가 40대야. 아예 더 해야지 그러면. 반포 가야지. 압구정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포신축을 매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못해요. 왜냐면은 신축이 너무 좋거든요. 네. 아내가 반대, 남편이 반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개포 4단지예요. 계좌부인데 여기가 2025년 3월 중에 이전고시 예정입니다. 그럼 고시죠. 이전고시 되고 나서 이제 등기 칠 때까지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때 매매가 지금 매매가 묶여 있잖아요. 네. 매매가 스톱되어 있는데 이제 매매가 많이 될 때 이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 건물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가냐면 대체주택, 신축 종전주택을 재건축을 하나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포가 5단지하고 6, 7단지가 지금 사업시행가가 났습니다. 딱 좋아요. 왜 좋냐면 얘를 지금 매도를 하면 실거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거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은 몸테크가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차피 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거는 해야 되니까, 거주는 해야 되니까 실거주를 하시면서 몸테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면 이후에 장특공까지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사업시행인가 맞아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즉 새 아파트가 건축이 되는 기간에도 보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절세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가 완료된 지금 단계에서 매수하면 되게 좋고 몸테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장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더 좋은 급지, 좋은 상품을 가려면 이 정도의 어떤 몸테크라든지 아니면 평형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이 막히죠. 그리고 이후에 대출받아서 대체주택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이 집 안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여러 가지 대출력을 활용하셔서 필평님의 그렇죠. 대출력을 활용하셔서 맞아요. 집이 한 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대출받아 대체주택을 매수하거나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개포 뭐 5, 6, 7단지를 종전주택 매수합니다. 그리고 등기 친 다음에 다음날 매수해도 돼요.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네. 요즘같이 장이 빠르게 변할 때는 매수하고 종전주택 매수하고 대체주택 바로 매수할 수 있어서 네. 예, 이제 상승장에 두 채의 똘똘한 아파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주택 매수한 다음에 근데 매수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예요? 왜냐면 우리 자산을 최고로 늘려야 되니까 네. 알라를 매수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거. 왜냐면 개포 룩슈리 좋은 건 네. 뭐냐면 국민 평형이 제일 넓은 평형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평형이 제일 작은 평형일 경우에는 못난이가 되거든요. 권리가가 낮기 때문에 향후에 펜트하우스나 아니면 대형 평형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포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이 제일 큰 평형이기 때문에 34평형 중에서 동이나 층이 좋은 것, 그러니까 권리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권리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을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동일 34평형이 몇백 세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권리가가 높으려면 좀 좋은 것들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과 층을 좀 고려하셔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체주택 매수하십니다. 대체주택을 5구를 그러니까 평형을 낮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34평형 하면 좋은데 너무 부담 많이 들어서 갭투자도 투입 금액이 굉장히 많으니까 평형을 좀 낮춰서 전세를 끼고 매수합니다. 매수하셔서 종전주택 이주할 때 이주비를 세입자로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면 실거주하는 동안 장특공을 또 챙기니까 두 개를 다 장특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최강의 극강의 절세죠. 그래서 신축 입주 후에 3년까지 보유도 가능해요. 만약에 신축에 입주할 시기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가 상승장이다. 그러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3년 이후까지 쭉 가져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개포 5, 6, 7단지가 준공되고 그 이후 3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10여 년을 쭉 찐또를 두 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전주택을 좀 좋은 거, 넓은 거, 대형 평형 혹은 펜트하우스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포가 그 4단지 같은 경우에 보류주의 입찰할 때 70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100억 정도의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펜트하우스 간다. 개포 신축 34평형에서 펜트까지 가는 로드맵이 이렇게 크게 본인 돈 들이지 않고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출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개포 펜트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극강의 절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개포 펜트에 거주하면서 매도해도 되고요. 거주하면서도 건물까지 갈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건물을 가는 거죠? 개포 펜트가 있습니다. KB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담보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산의 볼륨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해요. 자산 볼륨이 크면 그 안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최대한 커진 상태이잖아요. 요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매도해도 되고요. 대출이 부담스러운 매도하시고 본인 이제 34평을 거주하셔도 되고요. 이제 대출 일으켜서 사실은 건물이 뭐 80%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잖아요. 더 안정적으로 대출 조금 일으키셔도 되고 이제 건물까지 이제 이 펜트에서 이 찐돌에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포 34평 신축을 그냥 쭉 20년간 보유하고 있느냐 1주택으로 차라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기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산의 퀀텀 점프를 한번 하느냐. 근데 이게 지금 개포여서 위화감이 될 수가 있는 강남 아파트여서 위화감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다른 플랜들 그러니까 급지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억에서 시작하거나 2억에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20억, 30억의 자산을 이런 방법으로 이룰 수가 있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 신축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걸 해도 돼요. 맞아요. 수도권 그리고 신축. 그거 팔고 수도권에서 또 재개발되는 거, 재건축되는 거. 두 개를 같이 가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종전주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 비과세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걸 꼭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본인 사례 아니에요? 펜트 나오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앞에는 정비 사업이 먼저였죠. 그다음에 대체주택이었어요. 이번엔 반대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첫 집을 그럼 이렇게 하려면 정비 사업을 그럼 재개발을 바로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거주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지금 중고등학생이고 학원 이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사시는 거주하시는 집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그 대체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집이 일반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이 1년 후.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1년 뒤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주택을 정비사업으로 매수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여야 돼요. 아, 관철 쉽게 말해서 이제 입주권을 사야 되는 거네. 입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주택과 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포인트들을 잘 생각해요. 어느 단계에서 사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톱니바퀴가 어그러지면은 망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천안 입주권을 매수를 하십니다. 매수하시고 3년 내에 종전주택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 우리는 조금 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더 거주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되게 좋은 게 또 패자부활전이 있죠. 그렇죠. 3년 내에 매도하지 않고 더 쭉 가져가면서 이 두 번째 입주권이 준공될 때, 준공될 때까지 쭉 두 주택을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준공 이후에 매도를 하거나 종전주택 매도하거나 혹은 준공 이후 3년 내 매도하거나 예전에 2년이었는데도 3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또 가지고 왔는데 급지를 조금 낮춰봤습니다. 사실 2급지보다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수도권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 아파트, 장애 신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제가 장애 신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플랜을 잡고 고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다음 플랜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왜냐면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지역과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나는 뭐 옥수동 가고 싶은데 나는 금호 가고 싶은데 왕십리 가고 싶은데 갭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뛰어야죠. 그렇죠? 장애 신축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하나 추가로 매수합니다. 매수할 때 돈이 없는데요. 장애 신축에 크게 대출이 많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 장애 신축 안에서 이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본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대출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무조건 대출을 받으라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재테크를 잘하려면 본인의 어떤 현금 흐름을 늘리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어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본 성장하고 자기 성장이 같이 맞물려지지 않으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 사례만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에 나오려면 그에 따른 대출과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어려운 플랜인데 만약에 뭐 30대 맞벌이 고소득 부부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맞벌이 고소득이 아니어도 사실 가능한 플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지역에 꼭 이문사구역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지역에 입주권을 매수합니다. 중요한 게 입주권이다. 이문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6억 정도 돼요. 근데 5구로 선택한다고 하면 조금 적으니까 이거 지금 2주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장 한 뭐 6년에서 8년까지 못 따라 중간에 또 매도할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매도할 수도 있는데. 플랜 B가 있어서 좋네. 그래서 2주 진행 중인 관리처분,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문사구역이 신축이 되면 이 장애보다 이문희경이 좀 한 등급 높잖아요.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이문사구역 신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급지를 한 단계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채를 뭐 매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비과세 받고. 비과세. 매도해서 뭐 내가 살고 싶었던 성동구 혹은 뭐 송파구 신축으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여기 전략정부 신축이 돼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잠수함대청 올라간다라는 소식 듣고 사실 짜증나거든요. 허탈하죠. 그냥 뉴스만 틀면 맨날 잠수함대청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거래됐네 하니까 사실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산의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할 때 10년은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약간 좀 조급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급하죠. 근데 조급해, 나도. 저도 조급해요. 그러니까 저거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 아니 제가 작년에 반대글 이제 매수하고 싶어서 이제 매물을 받았어요. 59평형을 받는 거를 물건을 받았는데 55억 정도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싸다라는 게 평당 1억이 안 됐으니까 되게 쌌어요. 그래서 5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2월에 제가 연락드렸던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배 정도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실수해요.
저는 여전히 많이 실수하고 있거든요.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마음이 계속 급하다 보니까 제가 2021년, 2022년에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스텝으로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고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사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입지 분석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굿바이, 잘 산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굿체인지에 갈아타게 돼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정체되면 안 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예산으로 뭘 사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 얼개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갈아타고 좋은 곳에 꽂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일하지 않고 소득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자산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일하지 않고 계속 그 현금이 흐르는 것 이런 것들까지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싹 다 팔아보고 싶다. 아 진짜 뭐 이게 취득세 때문에 뭐 손발에 묶여서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뭐 찐돌이 뭐 답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플랜들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뭐 내 집 마련하고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직장인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아타기 하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이게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한때 이렇게 네. 상승장 때 네. 무리하잖아요. 무리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딱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전문가분들도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이거를 갈아타고 네. 뭐 이런 것들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본업을 누리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집까지 닿는 것 그것도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본업 계속 갖고 있으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네. 거 굉장히 맞아요.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그 네. 언론에서만 나오는 그거 보고 좀 허탈해 하시고 좀 그랬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아까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신방글 동요 매시면 좋겠고 꼭 그 지역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랑 비슷하게 이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네. 지금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 가겠죠. 특별하게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뭐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갑자기 좀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는 이날은 지금 탄핵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흘러가는 모양 보면은 좀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과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네. 네. 지금 뭐 강남 아파트가 뭔가 트로피 에셋 같은 그런 느낌, 네. 지휘제가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면 뭔가 루저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심하게 말하면 루저가 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기만의 스텝으로 가시면 되고, 뭐 저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꾸준하게 시장에 참여하시고, 그 시장을 보시면서 뭔가 멘탈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짜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2035년에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 여러분이 닿고 싶은 집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35년. 2035년. 네, 그때 되게 금방 와요. 갑자기 슬퍼지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2035년에 저희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시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